자, 존 롤스의 정의의 원칙에 대한 수업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존 롤스가 봉건사회와 같은 신분적인 질서, 말하자면 출생에 따라서 사회적인 지위 또는 경제적인 지위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그런 신분사회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출생에 의한 부당한 요소들을 교정해 나간 자유주의적인 시장 경제 체제, 여기서도 역시 어, 경제적인 빈부의 차이가 어떻게 보면 타고난 재능과 능력만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가정 환경이라든가 교육의 기회라든가 이런 차이에 의해서 빚어지는 문제점들을 주목하면서 자유주의의 그 시장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제도적이고 법적으로, 말하자면 형식적으로만 기회의 균등을 보장해 줄 뿐이지 실질적인 기회 균등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비판을 해 나갔고, 또 이러한 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형식적인 기회 균등의 문제를 시정해 나가려고 했던 능력주의에 기반을 둔 그 자유시장의 체제, 이것에 대해서도 존 롤스는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사실상 제도적이든 실질적이든 공정한 기회를 실현해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지만, 능력주의 사회 역시 타고난 재능과 능력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 선천적인 천부적인 재능의 차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그거 역시도 어떻게 보면 이제 부당한 요소라고 하는 점을 이제 지적해주고 있었지요. 그래서 존 롤스는 능력주의를 향해서도 타고난 재능과 능력에 대해서도 바로잡아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차등의 원칙으로 제시해주고 있었어요. 이렇다 보니까 이러한 존 롤스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나친 평등주의다라고 하는 그런 불평들이 쏟아져 온다고 했어요. 그런 존 롤스에 대한 어떤 평등주의에 대한 어떤 불평 또는 익숙한 불만, 이런 것들을 대표할 만한 한 작품을 먼저 만나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평등주의를 향해서 어떤 불평들을 쏟아내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보자는 것이죠. 실제 여기 이제 사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영화의 한 포스터예요. 이제 해리슨 버거론이란 영화의 포스터인데, 근데 그건 뭐냐면 이제 커트 보네거트라고 하는, 우리 이제 교재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이죠. 커트 보네거트라고 하는 소설가가 이런 평등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획일적 평등주의에 대해서 이제 쓴 단편 소설 작품이 해리슨 버거론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에요. 근데 이 소설 속에서 말하자면 평등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비난을 또는 불평을 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실제 이제 큰 내용으로 보면 이제 능력주의에 기초한 자유시장 사회에서도 말하자면 롤스가 보기에는 평등, 공정한 정의의 원칙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을 존 롤스는 했던 거고, 바로 그 지점이 뭐냐면
능력주의가 이제 기반을 삼고 있는 이 능력이라는 거, 사람들이 각자 지니고 있는 재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타고난 것이고 천부적인 거라고 한다면 그건 자기 스스로의 노력의 결과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자연스럽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거 역시 임의적인 요소이고, 그런 임의적인 요소에 기대어서 뭔가 우리의 정의의 원칙으로 삼기에는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의해서 생겨나는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 문제는 바로잡아줘야 된다는 게 이제 존 롤스의 입장이었던 거고, 그렇게 타고난 재능과 능력에 대해서도 어, 그로부터 빚어질 불평등을 바로잡아야 정의롭다 또는 공정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대안으로서 제시한 것이 존 롤스가 주장했던 제2의 원칙, 차등의 원칙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이러한 존 롤스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존 롤스는 지나치게 평등을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 뭐냐, 타고난 재능,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말하자면 정의와 공정을 찾아 나서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제대로 된 방식이냐라고 비판하는 거죠. 왜 타고난 재능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그걸 문제 삼아서 존 롤스처럼 차등의 원칙을 주장한다는 건 결국엔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꼴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커트 보네거트는 해리슨 버거론이라고 하는 한 아이를 등장시켜서 이제 이 평등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존 롤스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하는 소설을 써내기도 했어요. 소설의 한 대목은 그렇습니다. 그 해는 2081년이었다. 그러니까 2081년은 앞으로도 한참 남았으니까 먼 미래의 일이겠죠. 미래에 이제 존 롤스와 같은 사람이 주장하는 평등주의가 실현될 때 어떤 상황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결국 2081년이었다. 모든 사람이 마침내 평등해졌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잘생기지도 않았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하거나 빠르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면에서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해리스 버거로는 워낙 잘생기고 똑똑한 아이였기 때문에 뇌에다가 똑똑한 정신적인 능력, 두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장치들을 달고 살아야 되고, 이제 너무 잘생겼으니까 또 잘생긴 것을 어떻게 가릴 만한 그런 또 장치들을 또 얼굴에 부착하고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이제 비아냥이죠. 말하자면 우사인 볼트 같은 아주 잘 달리는, 빠르게 달리는 육상 선수에게 맞은 모래주머니들 채워서라도 달리게 해야 되겠다라는 게, 뭔가 불이익을 주는 방식을 통해서 타고난 재능을 제대로 다 발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평등을 추구해 나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불만이죠. 그래서 결국 이 철두철미한 평등, 맞아, 획일적인 평등이죠. 똑같이 분배받는 평등. 이 평등은 이 소설 속에서 미국 사회에서 평등관리국이라는 부서를 두고 거기에 요원들이 있어요. 요원들이 감시하는 거죠. 뭔가 평등한 수준을 넘어서서 우수한 능력이나 재능을 보이는 사람, 그런 면모를 보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 관리국 요원들이 찾아가서 그런 우수한 능력을
평균 이상으로 발휘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평균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장치들을 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이상의 지식을 가진 시민에게는 귀에다가 정신장애 수신기를 꽂고 다니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평균 이상의 지식을 갖지 못하고 평균 수준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마지막 하향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이제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런 요원들을 통해서 약 20초마다 날카로운 잡음을 쏘아내서 이들이 자신들의 우수한 두뇌를 이용해서 불공정한 우위를 점하지 못하게. 왜? 불공정한 우위라는 건 이제 존 롤스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우수한 두뇌, 재능은 타고난 거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위를 점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평등주의자들이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끔찍한 세상이 펼쳐질 것이며 타고나고 우수한 재능을 지니고 태어난 사람들에게 얼마나 몹쓸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리슨 버그론이란 인물을 중심으로 한 이 소설, 단편 소설에서 커트 보네거트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자, 과연 이런 평등주의를 향한 불평 또는 이런 철두철미한 평등, 과연 존 롤스는 이런 비판에 해당되는 그런 평등주의를 주장하는 정치 철학자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건 오히려 지나친 비판이고 불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존 롤스는 이런 불평을 받을 만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한번 봅시다. 존 롤스는 평등주의적인 요소를 능력주의에다가 덧보태서 차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걸 제2의 두 번째 정의의 원칙으로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차등의 원칙이라는 걸 우리가 앞서서도 살펴봤지만 지금 해리슨 버거론이라든가 이런 소설 속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재능이 있는 사람, 천부적인 재능의 차이가 그대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으로 그대로 연결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점을 주목하고 있긴 하지만 존 롤스가 제시하고 있는 차등의 원칙은 그런 천부적으로 타고난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익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 타고난 재능을 다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거죠. 그런데 단지 존 롤스가 주목하는 것은 그런 타고난 재능, 능력 이런 것들이 임의적 요소라고 하는 점이죠. 그러니까 재능이나 자질, 소질 이런 것들은 임의적 요소예요. 그렇다면 임의적 요소에 의해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생겼다면 그건 롤스가 볼 때 불공정한 결과다라고 하는 점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고난 재능을 다 최대한 발휘하도록 해주되 그 결과로 주어지는 소득과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그대로 이 탁월한 재능을 타고난 그 사람의 것으로 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볼 뿐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결과로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한 결과로서 주어지는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이득 또는 경제적인 어떤 소득과 관련된 이득 이런 것들을
조금 바로잡는 방식으로 혼자 독차지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바로 그러기 위한 법과 제도,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의의 원칙이 바로 차등의 원칙이다라고 존 롤스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걸 우리가 좀 더 글로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재능 있는 사람의 기회를, 그 사람의 능력 발휘를 사회가 장려해요. 이걸 불이익을 줘서 발휘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아니라,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장려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재능을 최대한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평등주의자들을 향한 앞에서 살펴본 불평은 이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이것 자체를 비판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이 아닌 거죠. 존 롤스는 각자 타고난 재능을 사회가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그걸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원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재능을 발휘해서 자유로운 시장 속에서 이 사람이 거둬둔 결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결실의 일부나 어느 정도를 공동체의 몫으로 되돌리도록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공정했던 부분을 바로잡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잡기 위해서 재능 있는 사람이 얻어낸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한 결실의 일부나 어떤 제도적으로 정한 몫만큼을 공동체로, 국가나 사회로 세금 같은 걸로 납부하게 해서, 그걸 가지고 공동체에서는 말하자면 그 가장 소외된 계층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단서로 보태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운 좋게 뛰어난 유전자를 타고난 사람이, 그러니까 혜택을, 자유시장에서는 경쟁에서 그 사람들이 항상 우위에 놓을 테니까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겠죠. 그러한 원칙이 바로 능력주의에 따른 원칙이에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존 롤스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차등의 원칙은 이 뒷부분이 붙은 거예요. 가장 소외된 계층을 이 사람이 좀 도와주는 몫을 공동체에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단서만 덧붙여진다면 그게 바로 존 롤스가 말하는 차등의 원칙의 핵심 내용이죠. 결국 우사인 볼트와 같은 가장 빠른 육상 선수에게 족쇄를 채우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능력껏 달리도록 하고, 그런 사람이 이제 우승을 할 수 있게는 해줘요. 그렇지만 이 우승이라는 결과가 오로지 그만의 것이 아니라, 그 우사인 볼트 것 몫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2등, 3등 또는 꼴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우승은 함께 이뤄낸 결과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존 롤스가 말하는 차등의 원칙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차등의 원칙은 뭘 주목하는 것이냐? 우리가 앞서서도 강조했지만 도덕적 임의성을 어떻게든 배제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차등의 원칙은
우리가 앞서도 살펴본 것처럼 소득과 부를 똑같이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획일적인 분배, 앞서 평등주의를 향해서 불평한 사람들처럼 철두철미하게 평등을 실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능력주의나 앞서서의 자유지상주의자들보다는 좀 더 평등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우리가 더 실현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더 주목하는 거죠. 그러니까 존 롤스의 차등의 원칙의 기본적인 취지는 평등에 대해서 좀 더 단호하게 옹호하고 평등을 보다도 우리가 더 지향해 나가야 된다는 고무적 시각을 담고 있는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런 차등의 원칙 속에서 롤즈의 판단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앞서 봤듯이 봉건제도나 카스트제도 이런 데는 결국 출생이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는 뭐냐? 임의적 요소예요. 그래서 출생에 따라 모든 것이 분배되고 있죠. 귀족에겐 사회의 거의 많은 것들이, 특히 왕에게는 모든 것이. 그렇지만 농노나 노예에겐 거의 주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적으로 주어지는 결과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부당하다. 그 다음에 자유지상주의와 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자유주의 원칙에 따른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 이런 것은 결국 경제적인 이점 같은 거 우리가 양극화 이야기를 했죠. 경쟁에서 우월한 사람들만이 계속 더 많은 자유와 사회 경제적인 이득을 챙겨갈 수가 있는 반면에 한번 낙오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제 낙오자의 신세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걸 교정하려고 했던 게 바로 능력주의였는데 능력주의 역시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타고난 재능이나 능력을 그대로 인정해요. 마치 유전자로 주어지는 이 천부적인 재능과 자질, 소질 이런 것들도 역시 존 롤스의 차등 원칙에서 보기엔 뭐냐? 그건 임의적 요소라는 거죠. 이 부분을 바로잡아 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 존 롤스의 차등의 원칙이다. 그러니까 존 롤스가 말하는 차등의 원칙만이 소득과 부의 분배를 이런 출생이라든가 사회 경제적인 어떤 우연적인 이득 또는 타고난 재능과 소질 이런 우연적인 요소에 좌우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우연적인 요소라는 건 뭐죠? 자연적인 축복의 다름 아니에요. 행운의 다름 아니죠. 그러니까 자연의 축복을 많이 받고 태어난 사람은 그 행운의 덕으로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행운인 줄 알아야 되고 축복인 줄 알면 그게 다 모든 걸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뭐냐? 행운의 덕을 못하고 태어난 사람들, 자연의 축복을 아주 덜 받은 사람들, 그런 최소 수혜자들에게 그들의 불행한 조건, 불리한 조건들을 좀 개선해 갈 수 있도록 차등의 원칙을 통해서 그러니까 조금 더 도덕적인 임의성을 좀 바로잡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존 롤스의 주장인 셈이죠. 자, 우리가 반복되지만 표현들을 달리해서 존 롤스의 주장을 한번 구체적으로 볼까요? 자, 차등의 원칙은 사람들의 타고난 재능을 공동의 자산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회 공동체 전체의 자산으로 보자.
그 개인의 것이라고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건 행운의 것이니까. 자연이 준 선물과도 같은 거기 때문에 그건 그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선물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존 롤스의 차등 원칙에 담긴 정신이죠. 그래서 그 재능을 활용해서 어떤 이익이 생기든 그것을 공유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하자는데 사실상 동의한다는 뜻을 내포하는 게 차등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들이 누구든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황을 개선한다는 전제에서만 자신의 행운을 이용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한, 축복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황을 개선하도록 자기가 기여해 준다면 자기의 행운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조건이 빠지면 자신의 행운을 마음껏 누려나가는 건 부당하다는 게 차등의 원칙에서 말하는 바예요. 태어나면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단지 재능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을 훈련하고 교육하는 데 들어간 비용, 되게 사회에서 하죠. 그런 것들을 갚아야 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서 그러한 행운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뛰어난 능력을 타고날 자격이 있거나 또는 사회에서 다른 사람보다 유리한 출발선에 설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왕의 아들로 봉건사회에서 태어난 왕자가 정말 그런 왕자로서 태어나야 된다는 무슨 자격이 있었던가요? 그렇다고 보기가 어렵죠. 그죠? 그렇게 출발선에 유리하게 서야 될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없죠. 그건 우연적으로 그냥 그렇게 태어난 것일 뿐이에요. 그걸 우리가 행운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왕자가 될 자격이 있어서 왕자로 태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차등의 원칙은 그러한 차이를 아예 없애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령 뭐 사회적 지위에 이 차등이 아예 없어야 된다. 누구나가 똑같이 대통령이 되고 누구나가 똑같은 국민이 되면 그러면 이제 이 사회를 우리가 기능적으로 운영해 갈 수가 아예 없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회 경제적인 이런 차등, 차이 이런 게 아예 없어야 된다. 철두철미하게 똑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존 롤스가 말하는 정의의 원칙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를 우리는 인정해 줄 수 있다. 근데 그 차이를 인정받고 그대로 허용받으려면 사회의 기본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결국 그런 출생과 같은 또는 타고난 재능과 같은 그 우연한 차이, 말하자면 그게 행운이죠. 그런 행운을 좀 덜 타고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분배되는 방식이 사회의 기본 구조, 제도적으로 확보된 경우에만 흔히 말하면 잘난 사람들은 잘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존 롤스의 어떤 정의의 원칙에 담긴 요지이다 라고 우리가 주목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서 살펴본 평등주의에 대한 불만만이 아니라 이런 차등 원칙에 대해서도 이제 정말 논리적인 비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반박을 할 수 있겠죠. 어떤 반박이 가능할까요? 대체로 어떤 우리가 여러분들도 많이 지지하는 그런 입장이 있어요.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서 어떤 입장이죠? 아무래도 능력 중심의 사회, 능력주의 사회를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고 그런 생각이 당연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능력주의 쪽에서 이 존 롤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입장이 강하게 제기되죠. 어떻게 비판할까요? 첫째로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등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다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어떤 그에 대한 보상, 대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능을 아무리 우수하게 타고났다 하더라도 그 재능을 열심히 연마하고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 동기에 부여해주는, 가령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제공해 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경제적으로 더 부유해질 수 있다라든가 많은 소득을 내가 보상받을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인센티브처럼 이렇게 제공이 되어야 계속 이 사람들이 열심히 갈고 닦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이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 나갈 의욕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존 롤스의 주장처럼 가령 어느 사회에서는 사회의 어떤 세금 제도, 국가의 세금 제도를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거의 뭐 80%, 90%를 다 세금을 내라고 해버리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어. 왜? 그 사회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제 8, 90%를 세금으로 걷어서 복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만약에 하는 사회가 있어요. 그렇다면 차등의 원칙을 도입한 사회인데 그 차등의 원칙에서 요구한 그, 그 세금 정책이 과도한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애써 능력을 발휘하고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의 8, 90%가 다 세금으로 납부해야 되고 자기는 10%, 20%밖에 자기 것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면 이 사람들의 노동 의욕이 자꾸 감퇴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이 타고난 재능과 자질을 최대한도로 갈고 닦아서 그 최고의 능력을 발휘해낼 수 있어야만 사회에 더 많은 것들을 산출해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기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결국 이들이 계속 노동의 의욕, 일할 의욕을 상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센티브, 동기부여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한 사회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회 경제적 보상이 뭐예요? 차등적으로 불평등한 조건을 많이 주는 거죠. 많이 주면 줄수록 더 많이 사회 경제적인 그 유리한 조건을 획득하려고 이 사람들은 더 열심히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 나갈 거라고 보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존 롤스는 뭐라고 답변할 수 있을까요? 존 롤스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뭐냐? 동기부여나 동기박탈. 맞으면 동기박탈은 일할 의욕이 완전 빼앗기는 거죠. 내가 일해봤자 뭐 나한테 좋은 거 하나도 없는데 뭐 이러면서 자기의 능력을 이제 굳이 개발할 필요가 없어요. 발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 이 타고난 재능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결국 동기가 상실되는 상태,
되면 결국 최하위 계층에게 제공될 복지의 재원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임금 격차나 과세율의 조정 이런 것들이 인센티브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롤스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사회 경제적인 처우를 받아야 된다고 롤스는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아주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들이 그들의 어려운 형편을 개선하는데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인센티브가 그러니까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한테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보상을 주는 인센티브가 결과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고 사회를 발전시켜서 더 많은 사회적 가치와 재화들을 산출해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결국 저소득층, 최소수혜자, 최하위 계층들에게 그래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자, 어떤 재능이 탁월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로 뭔가 더 많은 경제적 보상을 우리가 주겠다라고 할 때 이 사람이 결국 더 열심히 일해서 더 좋은 성과를 냈을 때 이 성과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되돌아갈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됐다. 그러면 그 인센티브를 주지 않았을 때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더 증가되는 방식이라면 그 인센티브는 허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은 사회 경제적인 유리한 조건들을 산출해냈어. 그러면 이 능력을 발휘한 사람은 그 원래 주기로 했던 인센티브를 챙기잖아요. 그런데 사회 경제적으로 더 많이 생산된 것이 저소득층의 사람들에게 아무런 혜택으로 더 나게 제공되는 방식이 없어. 똑같은 상태죠. 그 인센티브를 주기 전과 인센티브를 제시해서 준 후에도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때에는 그 인센티브가 부당한 인센티브라는 게 이제 존 롤스가 말하는 차등의 원칙에서 말하려고 하는 그 요지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등의 원칙에서 인센티브와 같은 소득 불균형을 허용하는 까닭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지 그 능력 있는 사람들, 소위 능력자, 재능 있는 사람, 말하자면 최고 경영자나 유명한 운동선수 이런 사람들에게 그렇지 못한 공장 노동자보다 더 많은 소득을 누려야 할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난 재능이 출중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많은 사회 경제적인 보상을 받아야 되는 자격을 타고났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게 존 롤스의 주장인 거죠. 그렇다면 자격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뭔가 더 사회 경제적으로 더 나은 기여를 해서 보상을 받게 될 경우에 이건 자기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받은 보상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상의 어느 정도의 몫은
결과적으로 이제 그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기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존 롤스의 어떤 차등의 원칙에 담긴 취지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동기부여하는 차원에서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차등의 원칙은 인정한다. 이 점에서 능력주의자들이 말하는 동기부여 차원에서의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에 차등의 원칙도 그렇게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그 보상이 전적으로 그 능력 있는 사람에게만 귀속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차등의 원칙의 내용인 거죠. 그렇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돌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능력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능력주의. 우리들도 흔히 이런 입장이 있죠. 결국 그 사람이 능력만이 아니라 타고난 재능만이 아니라 타고난 재능을 열심히 갈고 닦은 거 아니냐는 거지. 자, 뭐 학습 능력을 타고났긴 했지만 또 열심히 남들 놀 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하기 싫은 공부지만 수학 문제도 열심히 풀고 해서 수학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결과로 가령 더 선호하는 진로를 할 수 있었다. 뭐 그런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노력의 결과로 봐야 되고 그 노력의 결과로 얻어진 결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것으로 귀속돼야 된다. 이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능력주의는 결국 타고난 재능과 능력에 기반해서 열심히 얼마만큼 그걸 연마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가? 그거에 대한 보상이 주어져야 된다. 그게 비례해야 된다고 보는 게 능력주의자들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재능은 타고난 것이에요. 분명 타고난 것이지만 그런 타고난 재능을 최고의 수준으로 연마해낸 노력의 대가는 누릴 자격이 있다. 이 자격이 분명히 있다. 타고난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려고 애써 노력한 그 노력에 바로 자격이 주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능력주의에서는 비판을 하는 거죠. 근데 롤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또 대응을 하느냐. 이 부분이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수긍하기 어려울 거예요. 롤스만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물론 롤스의 이런 생각에 함께 동의하는 사람도 꽤 있는 거죠. 뭐냐? 노력이라는 것도 결국 어떤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 성장하느냐는 양육 과정에서 길러지는 태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도 가정 환경, 어떤 배경, 어떤 선생님, 어떤 학교 다니고 이런 자기가 소속하게 되는 그러한 환경의 영향 속에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태도들도 길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게으름을 피우는 태도가 형성되기도 한다는 거죠. 결국 뭐라고 이야기냐? 노력하고 도전해서 소위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려는 의지, 그 마음 먹는 결심조차도 행복한 가정, 유복한 가정과 또는 더 그런 여건이 허용된 사회적 환경의 영향일 수 있다는 거죠. 또 이걸 우리가 전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렵죠. 그죠? 가정 환경에서 되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이가 공부 안 한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부모들이 스스로 시간이 날 때마다 책 읽고 있으면 아이도 따라서 책을 읽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독서를 즐기는
그런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아이는 책 읽어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제 책을 들고 와서 부모 옆에서 책을 읽는 아이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맞으면 우리가 책을 열심히 읽는 독서를 하라 해도 안 하지만 그런 하는 태도들, 그런 하나의 학습에 대한 노력이죠. 그런 태도들과 또는 그런 마음 먹는 것, 이런 것까지가 되게 이런 환경적인 영향이 크다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롤스가 주목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성공을 가져오는 다른 요소들처럼 노력이라는 요소 역시 전적으로 자기에게 공을 돌릴 수는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연의 하나예요. 왜? 행복한 가정, 또 이런 노력을 잘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이런 건 어떤 가정, 어떤 사회에 내가 소속되느냐, 이런 건 내가 택하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것도 우연적인 요소인 거죠. 그래서 노력하는 의지, 타고난 능력과 소질, 그리고 사회 속에서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도 사회마다 다르죠.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출생해서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만약에 북한의 시민으로 태어나 살았더라면 뭔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진로도 다를 것이고 성장 과정도 달랐을 거예요. 그죠? 만약에 북한에 태어났다면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까지만 보면 없겠죠. 거기는 대통령도 없을 뿐더러 뭐죠? 최고 정치 지도자가 3대째 세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는, 가령 세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혈연 관계로 출생하지 않으면 그건 내가 최고 통치자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삶의 어떤 선택 가능한 대안들도 자기가 어느 사회에 소속되고 태어나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롤스는 그런 부분을 지금 주목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다른 조건이 우리가 똑같을 경우 타고난 조건이 좋은 사람, 타고난 조건이 가정이 되기도 하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자기가 소속된 사회, 공동체, 집단일 수도 있겠죠. 그런 조건이 좋게 태어난 사람은 더 성실하게 노력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우리가 부정하긴 쉽지 않죠. 그렇지만 이제 롤스처럼 아마 여러분들은 여전히 거부감이 드는 것은 그래도 이런 것까지 다 뭐 우연적인 요소를 보고 그걸 행운이라고 봐서 그 사람이 그 얻은 노력의 결과의 산물이 그 사람의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롤스의 주장까지는 여러분이 선뜻 동의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런 사실들이 정말 그러하다라고 롤스의 견해에 동의한다면 롤스가 말하는 차등의 원칙에도 우리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그런데 아마 우리는 대부분 여전히 동의 못하는 건 아마 능력주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자꾸 오랫동안 자리 잡아 왔기 때문에 그거 자체의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롤스의 생각을 우리가 선뜻 따라가기가 어려운 탓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능력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능력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결국 우리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그렇죠. 노력이 중요하고 모든 것은 노력의 결과로 주어져야 되고 노력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은
자격이 있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자격의 문제까지도 연결이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죠. 그걸 결정하는 게 노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 과연 노력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실제 뭐냐면 우리가 보상이 주어져야 된다는 것은 보상할 가치가 있다고 믿는 것은 뭐냐? 그 노력의 결과로 발휘해낸 기여한 공적이나 업적이라는 거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성적은 제자리 걸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노력을 했다고 이 성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어떤 공적이나 업적이란 결과가 나와야 우리는 노력을 했다라고 자격을 결과적으로 평가해주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 윤리를 갖는 게 노력의 결과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가 기여한 공적이나 업적은 어느 정도는 자신에게 귀속시키기 어려운 요소인 천부적 재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적이나 업적, 이게 보면 열심히 똑같은 시간 똑같이 공부한다고 해서 똑같은 성적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어디서 올까? 그 차이는 결국 어떤 천부적인 어떤 요소로부터 주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정말 자기 것이다 라고 말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게 롤스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롤스는 결과적으로 차등의 원칙을 통해서 뭘 주장하려고 하느냐?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자격이라는 우리의 관념을 거부하려고 해요. 우리는 사실상 능력주의의 기초를 둔 자격이라고 하는 개념을 굉장히 신봉하고 있죠. 아, 이럴 자격이 있다 없다. 그래, 대학에 한경대학교 입학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합격. 합격의 격이 자격을 뜻하죠. 합격, 자격에 들어맞았다는 거죠. 합격할 자격이 있다란 말이에요. 불합격,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곳곳에서 자격의 관념을 가지고 많은 사회적 재화와 가치들을 이렇게 분배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하나의 상식이죠. 근데 롤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격이라고 하는 이 관념이 합당한 게 아니라고 거부하는 거예요. 자격이라는 건 사실상 없다는 거죠. 왜? 우리가 도덕적으로 임의적 요소에 해당하는 거, 여기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자격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을 보면 어떤 재능이나 어떤 노력을 이야기하는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롤스가 보기에 재능이나 노력조차도 뭐냐면 타고난 가정 환경 또는 사회적인 환경 이런 우연적인 요소들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격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뭐 공직에 진출할 기회라든가 소득이나 부, 재산 이런 것들을 그 몫을 분배하기 위한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도덕적 자격을 따져서 그 자격에 걸맞은 몫을 줘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예 이런 자격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고 롤즈는 보니까요. 그러니까 도덕적 자격이라는 말은 성립하기도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분배 정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개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소득과 부, 그리고 삶에서 일반적으로 좋은 것들,
그 사회적 재화나 가치들이죠. 이런 것들은 도덕적 자격에 따라야 분배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상식으로 통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들도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렇죠? 상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때 이런 상식에 따르면 자격은 뭐냐? 미덕을 기준으로 삼는 행운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행운적인 요소, 재능이나 노력과 같은 임의적인 요소는 사실상 행운이잖아요. 그죠? 타고난 거니까. 우연적인 거니까. 행운인데 우리는 행운에다가 포상을 하는 거고 행운을 자격이라고 여기는 것이라는 거죠. 이건 어울리지 않고 합당한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처럼 롤스처럼 공정성을 기준으로 삼는 정의. 이게 바로 이제 롤스의 입장이죠. 그래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롤스의 입장을. 그러니까 롤스가 말하는 특히 핵심적인 차등의 원칙과 같은 공정성을 기준으로 삼는 정의는 이런 생각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자신은 거부한다. 도덕적 자격이라고 하는 우리 상식적인 관념, 이걸 자기는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롤스는 뭐냐? 결국 누구나 재능이 선사하는 포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능력주의 사회의 기본 전제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것을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흔히 능력주의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재능이나 노력 이런 것이 뭔가 거기에 보상이 적당한 보상이 적절하게 주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 그런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통념, 상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롤즈는 그렇지 않은 거죠. 왜? 재능도 본래 자신의 것이 아니라 행운의 결과고 노력도 행운적인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운에 대해서 자격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에서 맨 처음 주어진 출발선은 당연히 내 몫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되게 사회에 맨 처음 주어진 출발선은 뭐예요? 부모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죠? 유전자 또는 우리 집의 가정 환경 또는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난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 내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죠. 내 노력의 결과, 흔히 말하는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날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게 자격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렇게 주어진 것이 우연적으로, 자연적으로, 천부적으로 타고나면서 주어진 거지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남자로 태어날 자격이 있어서 남자가 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여성으로 태어날 자격이 있어서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그냥 주어진 거야. 우연적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타고난 재능도 당연히 내 것이 아니에요. 타고난 거기 때문에. 그죠? 그것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뭔가 어떤 사람이 이제 뭐 달리기를 아주 잘해요. 근데 이 사람이 달리기를 잘할 그 재능을 타고날 그런 자격이 미리 있었던가요? 아닌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능력을 애써 갈고 닦게 만드는 내 우월한 성격, 뭐냐? 부지런한 성격이죠. 열심히 노력하는 태도. 그런 것들도 결국 실제는 뭐죠?
롤스가 보기에 이런 경우조차도 가정 환경이나 사회적 환경 속에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 역시 내 몫이 아니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성격 형성, 그렇죠. 어려서부터 정서, 도덕적 정서, 성격 이런 것들이 심리학적으로는 그런 연구들을 하죠. 첫째로 태어난 아이와 둘째로 태어난 아이 이런 것들을 조사해보고 첫째로 태어난 아이들은 형의 성격을 가졌고 그래서 뭔가 성취와 목표 의식이 강하다고 하고 둘째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이런 연구들을 해서 결과들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면 성격 형성 과정에서 어렸을 때 어떤 가정, 어떤 사회 환경에 처해 있느냐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가진 퍼스널리티로서의 그 성격 역시 그것도 내 스스로의 몫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도 자격이란 개념이 해당하지가 않아. 어울리지 않는 개념이죠. 자격이란 말은 아예 부적절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롤스는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상시 원래 보면 그 기초에서 출발해서 보면 자격이란 말에 어울리지 않은 주어진 것들이라는 거죠. 오히려 임의적인 것들이고 행운에 가까운 것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격이란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롤스는 그래서 뭐가 대신해야 되느냐 하냐면 합법적으로 기대를 요구할 권리, 합법적 권리라고 하는 거, 법적인 권리라고 하는 개념이 분배 정의에는 훨씬 더 어울린다라고 롤스는 제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회의 어떤 제도나 법률에 의해서 마땅히 그 사람에게 돌아갈 몫이 주어지는 것, 그게 바로 법적인 권리죠.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해야지 무슨 능력주의자들이 말하는 능력과 노력에 상응하는 어떤 자격에 포상되는 것, 자격에 주어지는 목 이런 걸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는 게 존 롤스의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권리의 문제다라고 하는 게 존 롤스의 제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존 롤스는 결국 우리가 분배해야 될 모든 것들은 도덕적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결국 자신의 노력에 상응한 어떤 자격에 포상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기대할 만한 그런 권리 개념으로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적에 대해서 능력주의자 같으면 도덕적 자격에 포상하는 게 아니라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규칙을 준수하는 사람이 자기가 노력한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롤스의 답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대가를 요구할 수는 있어. 근데 그건 자격으로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권리로서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앞에서 검토했고 그렇다면 그건 뭐냐? 그냥 법적인 권리란 제도적인 권리로서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기여했고 기여의 결과에 상응하는 어떤 권리가 나에게 생긴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죠? 합법적이니까 이 법에 뭔가가 정해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그러한 룰이 있으면 룰에 따라서 요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롤스는 이렇게 합법적 권리라는 것은 뭐냐? 어떤 게임의 규칙이 정해졌을 때 생긴다는 거예요. 게임의 규칙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계약이죠.
롤스는 계약주의적인 해결을 하는 정치 철학자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래서 가상의 계약으로부터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게임의 규칙이라는 것도 어떤 우리가 경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항상 경기를 하면 누가 이기고 지고 하는 룰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야구 같으면 어떻게 해야 살고 어떻게 하면 아웃이고 어떻게 해야 득점이 나고 득점이 많은 쪽이 승자다, 승리한다, 뭐 이런 규칙들이 있잖아요. 그런 규칙에 의해서 우리들은 권리가 생겨요. 우승 트로피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생기죠? 야구의 경기의 규칙에 따라서 한 게임에서 9회까지 해서 결과적으로 득점을 많이 한 팀이 이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승을 해. 그러면 트로피를 달라라고 요구할 권리가 생겨, 받을 권리가. 그걸 우리들은 합법적 권리라고 하는. 그러기 위해서 게임의 규칙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 규칙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기고 지고 이런 규칙들을 다 정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게임의 규칙이 사회적으로 옮겨가면 헌법이 되고 법률이 되는 거죠. 각각의. 그렇죠?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질서, 법률, 그 사회의 기본 규칙 이런 거예요. 그런 규칙에 의해서 규칙에 합당한 방식으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난다라고 보는 거죠. 자, 말하자면 일단 정의의 원칙이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협력하자, 살아가자라는 조건을 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규칙에 따라서 자기가 벌어들일 수 있는 이익을 가질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좆세 제도 같은 것들이 하나의 이런 게임의 규칙이에요. 이런 좆세 제도에 따라서 수입의 일부를 내놓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써야 한다라고 하면 자신이 도덕적으로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빼앗겼다라고 불평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거죠. 좆세라고 하는 법률 제도가 있으면 이 법률 제도를 이 규칙을 정해진 규칙을 지키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뿐이지 근데 자유지상주의자들처럼 이건 내 능력을 발휘하고 내가 노력해서 번 수입이니까 이건 내 거야. 이게 소유권, 자격이 나에게 있는 거야 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게임의 룰을 정했으면 이렇게 해서 이만큼 벌면 어려운 사람들에 의해서 이만큼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정했으면 그 정한 규칙에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정한 체제란 사람들의 합법적인 권리에 부응하는 체제. 그러니까 합법적인 공정한 법률들, 사회 제도 이런 것들은 법에 들어맞는 방식의 권리들을 정하는 거죠. 이게 이제 롤스의 입장이에요. 권리에 따라서 분배받는 거죠. 그래서 이 체제는 사회 제도로 보장된 사람들의 합법적 기대를 충족시킨다. 그러나 합법적 권리는 사람들이 진 본질적 가치에 비례하지 않으며 그와 무관하다. 그러니까 사회의 기본 구조를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들은 도덕적 자격을 언급하지 않으며 분배도 그러한 자격에 좌우되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 좀 말이 추상적인 말이지만 이 말을 롤스가 이렇게 쓰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도덕적 자격에 따라서 분배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무언가를 내가 몫을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의의 원칙을 세우고 이런 원칙, 룰에 따라서 받을 만한 권리가 주어지는 거고 권리에 따라서 자기의 몫이 결정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만큼 가져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분배의 몫은 우리가 룰로 정하는 거지 애초에 있지도 않은 자격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롤스의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롤스는 철저하게 자격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이라든가 재능, 노력 이런 것들이 다 우연적이고 임의적인 거기 때문에 그 정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아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롤스에는 권리 개념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 자격이 아닌 권리. 권리는 어떻게? 법률로 정해지는 거죠. 규칙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규칙이나 법률을 우리가 공정한 걸로 만들면 공정한 권리들이 생겨나겠죠. 정의로운 권리들이 생겨나고 권리에 상응하는 만큼 내가 분배받는 거죠. 소득이나 부나 기회나 또는 지위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게 되는 방식이 바로 사회의 기본 질서여야 된다라고 하는 게 롤스의 입장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왜 롤스는 도덕적 자격 문제하고 합법적 권리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고 도덕적 자격이라고 하는 개념은 부정하면서 합법적 권리여야만 한다라고 옹호하느냐,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동안의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 보는 거예요. 자, 롤스는 분배 정의와 관련해서 도덕적 자격의 문제와 합법적 권리의 문제를 구분해요. 근데 왜 구분하느냐? 왜 이게 중요한 문제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이걸 애써 구분하고 이게 구분되어야 되며 왜 이게 중요한 문제인가에 대해서 롤스는 왜 이걸 자꾸 접근했을까요? 결국 우리의 어떤 생각을 부정하기 위해서요. 뭐냐? 우리는 노력한 사람이 자격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열심히 노력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하늘이 그 사람에게 뭔가 그에 상응하는 행운을 가져다 준다. 이런 우리 속담들이 있잖아요. 그죠? 동양에서는 진인사 대천명.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뜻을 기다려라. 그럼 하늘이 선물을 내려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게 바로 노력한 사람이 바로 그만큼의 자격을 가진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평소의 관념과 상식이고 이게 사회적인 통념이에요. 되게 능력주의에 기초한 그런 지배적인 통념이죠. 근데 롤스는 그걸 부정하는. 왜? 노력조차도 전적으로 자신의 것에 아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가정 환경,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그런 태도라고 보는 거니까 의지조차도 마음 먹는 의지조차도 그렇다고 롤스는 보기 때문에 이걸 원천적으로 부정하기 위해서 롤스는 자격 개념을 부정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내 재능도 결국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것보다도 앞서서 뭐냐? 더 우연적인 것이 있어요. 내 재능을 포상하는 사회. 그런 사회조차도 우리가 우연적으로 결정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사회에 태어나냐. 앞서 말했듯이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느냐, 그 다음에 저 북한 사회에 태어나느냐. 이거 역시도 우연의 산물이에요. 그죠? 내가 선택한 결과도 아니고 내가 노력한 결과가 아니에요. 사회에 태어나는 것도. 근데 사회에 따라서 뭐죠? 대한민국에 태어났더니 지금 20년 전에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우연적으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살아오는데 뭐죠? 영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사회인 거예요. 근데 나는 영어를 잘 못해. 그런 능력이 아무리 애쓰고 막 영어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잘하지 못해. 그럼 뭐 사회에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에게 많은 보상을 주는 대한민국 사회인데 영어를 잘 못해. 언어적인 학습 능력이 조금 부족한가 봐요. 그런 능력이, 재능이 뭐죠? 순수하게 내 노력의 결과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기도 할 뿐만이 아니라 뭐죠? 왜 하필이면 영어에게 많은 포상을 하는 사회에 내가 태어나서 살았을까? 이것도 우연이라는 거죠. 반면에 영어를 잘하는 언어적 학습 능력을 타고난 그런 사람은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 살아가면 유리하죠. 많은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역시 도덕적 임의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가 어떤 자질을 높이 평가하는가라고 하는 거. 이것이 우연적인 거라는 거죠. 만약에 같은 이 땅에 태어났어도 여러분이 과거 시대의 사람이었다면, 여러분의 조상들처럼 가령 통일신라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영어를 잘하는 능력이 많은 보상을 받는 사회였나요? 아니었죠. 그죠? 그렇잖아요. 영어란 언어가 사실상은 거의 없었던, 활용되지 않았던 사회잖아요. 그런 사회는 영어를 잘하는 능력을, 자질을 높이 평가하는 사회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사회가 변화하고, 그런데 이 시대 세계적인 총화는 누구죠?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빌 게이츠. 빌 게이츠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PC라고 하는, 컴퓨터라고 하는 시대가 펼쳐졌지만, 만약에 빌 게이츠가 다른 시대에, 과거의 다른 시대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었을까요? 그건 아니죠. 우연하게도 빌 게이츠는 요즘의 시대에 태어나서 PC의 활용도가 높을 수 있는 시대, 또는 그게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건이 형성된 그런 사회에서 엄청난 보상을 받는 그런 평가를 받은 거죠. 그 역시 이게 어떤 사회에 태어나냐라고 하는 거, 또 그 사회에선 어떤 자질을 높이 평가해 주는가, 보상하는가, 이런 거 역시 도덕적으로 보면 임의적인 요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역시 자질이 아니에요. 자격이 아니에요. 영어를 잘한다는 게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게 롤스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영어를 높이 평가하는 사회에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그 사회에 적합한 자격을 갖췄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롤스는 그렇지 않은 거죠. 왜? 사회에서 영어라는 그 언어적 자질을 높이 평가하는 사회라고 하는 건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거기 때문에 임의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격을 갖췄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롤스는 이런 건 뭐냐? 이 사회가 영어에 대해서 가령 더 좋은 진로를 제공해주는, 가령 우리 직장에선 영어 성적을 우수하게 보여준 사람에게 입사 자격을 부여한다 라고 하는, 그런 입사시켜준다 라고 하는 그런 회사의 방침이 있다면 그게 하나의 게임 룰이잖아요. 게임의 룰에 따라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그 회사에 취직할 권리가 생긴 거죠.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자격이 생겼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게 존 롤스의 생각인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롤스는 도덕적 자격을 부정하고 합법적 권리라는 새로운 개념을, 권리 개념을 오히려 우리는 내세워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재능을 발휘해서 게임 규칙이 약속한 혜택을 누릴 권리는 있지만 어쩌다가 우리가 가진 풍부한 자질을 높이 평가하는 사회에서 사는 거를 당연시 여기는 것은 잘못이고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쩌다가 그런 거예요. 사회, 내가 소속되는 사회도 어쩌다가 우연하게 그렇게 태어나 살아가게 되는 거지, 내가 스스로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런 사회를 선택해낸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고 착각인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라든가 엄청난 부를 소유한 그런 사회적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든 그 사람들 역시 다 하나의 우연의 산물이기 때문에 모두 가치가 없거나 자격이 모자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인 거죠. 그리고 이건 우연히 우리가 어떤 사회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결과일 뿐이에요. 그 우연적인 결과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거죠.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좀 만나봅시다. 책에 이런 사례가 소개되어 있죠. 미국 사회. 미국 사회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교사가 되면 평균 1년에 연봉을 한 4만 3천 달러 벌어요. 그런데 심야 토크스를 진행한 데이비드 레터맨이라고 하는 이거 예능인이죠. 진행자예요. 이 사람은 예능 프로그램 진행 MC죠. 이 사람은 1년 연봉이 3,100만 달러예요. 3,100만 달러면 우리가 앞서 만났던 누구죠? 농구 황제 생각이 나죠. 그죠? 마이클 조던이 연봉 3,100만 달러, 3,700만 달러 이렇게 벌댔어요. 또 미국의 대법원장이에요. 대단한 사회적 지위죠. 그 존 로버츠라는 대법원장의 연봉은 21만 7,400달러래요. 그런데 마치 재판을 보여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법률 재판 프로그램이죠. 거기에 소위 주디라는 판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TV에서 판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실제 대법원장이나 판사가 아닌 거죠. 물론 법률에 대한 이해와 법률적 자격은 갖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년에 2,500만 달러를 벌어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은 이런 임금 격차에 대해서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 뭐 우리 사회도 이 못지않은 연봉의 격차들이 벌어지고 있죠. 요즘 뭐 인기 연예인들 드라마에 출연하는 어떤 사람들은 보면 회당 출연료가 1억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1년 내내 열심히 일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서 괜찮은 직장에 취직해서 한 해 열심히 일해도 1억 원을 못 버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한 회 50분짜리 드라마 한 회분을 촬영하는데 1억 원을 받는 탤런트들이 있다는 거죠. 배우가 있고. 그런 격차들. 그런 것들은 공정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롤스는 이렇게 답변을 하죠. 만약에 이런 격차가 있지만 그 사회, 미국 사회의 줬세 제도가 결국 어떤 재분배 체계를 갖추어 가지고 이들이 많이 번 데이비드 레터맨이나 또는 주디 판사나 물론 실제 이제 대법원장도 많이 버는 사람이겠죠. 그죠? 이런 교사들에 비하면. 이 교사보다 이 대법원장은 거의 5배 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분배 체계가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마련이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이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느냐? 되어 있다면 공정하지만 그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회라면 부당하다, 불공정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게 롤즈의 답변인 거죠.
그러니까 조세 제도나 재분배 체계가 이제 이렇게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서 소득세를 많이 걷어가지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복지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있다면 공정하다고 롤스는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터맨과 주디 판사는 그만큼의 소득을 가질 권리가 있죠. 그렇지만 만약에 주디 판사나 로버츠 대법원장보다 100배, 이제 주디 판사는 같은 법률 관련 그 판결을 보여주고 있고 주디 판사는 TV 쇼를 진행하는 거지만 로버츠 대법원장은 실제 미국의 실제적인 그 법률 대법원에서 판결할 그런 대법원의 판사로서 그런 실제 사건들에 대한 판결을 하겠죠. 근데 주디 판사가 로버츠 대법원장보다 100배를 더 벌고 데이비드 레터맨이 미국의 평균적인 교사들보다 700배나 더 많은 수입을 벌어들이는데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고 그렇게 벌어들일 권리가 있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이런 제도적으로 그렇게 받을 만한 권리가 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고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들이 텔레비전 스타에게 뭐냐면 아낌없이 돈을 쏟아붓는 사회에 살게 된 거. 이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죠. 방금 전에 우리가 탤런트 배우들 회당 드라마의 출연료가 1억 원이 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에 나오는 스타들, 텔레비전이나 미디어 매체가 사람들에게 많은 포상을 주는 그런 사회가 미디어 시대가 펼쳐졌어. 대중문화의 시대가 펼쳐진 거죠. 만약에 조선시대 같이 텔레비전도 없고 이런 시대였다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능력을 발휘해서 이런 엄청난 수입을 올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텔레비전 스타들에게 아낌없이 돈을 쏟아붓는 사회, 지금의 시대에 살게 된 것은 그들이 운이 좋은 거죠. 그렇죠? 행운인 거야. 운 좋게 지금과 같은 시대에 사회에서 태어나서 산 행운을 누리는 것이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건 아니야. 행운이라는 것은 제도적으로 그 사람이 그 몫을 요구할 권리는 있지만 그럴 만한 마땅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행운이라는 것은 자격 개념과 어울리지 않은 거죠. 게임의 규칙이 재능에 포상하고 우리는 그 이익을 챙길 권리가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진 풍부한 자질을 높이 평가해주는 사회에서 살아갈 만한 특별한 자격이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이고 자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롤스의 답변입니다. 자격을 갖췄다 하면 내가 뿌듯해지겠죠. 그렇지만 권리로서 주어지는 것들은 그렇게 뿌듯한 마음이 생겨나지는 않아요. 그 차이를 롤스는 주목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격이 있으면 그런 자격을 못 갖춘 사람보다 내가 우월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교사라고 해서 만약에 이만큼밖에 벌 자격이 없다라고 한다면 데이비드 레터맨 같은 사람보다는 못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게 존 롤스의 생각이에요. 미국이란 사회는 제도가 교사와 같은 교육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연봉을 이 정도, TV에서는 광고 수입 이런 것들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 예능 프로그램 진행자인 레터맨 같은 사람에게 이 엄청난 수입을 그냥 마련해 줄 수 있는 사회인 거지. 자격을 평가해서 교사는 이만큼 벌 자격, 레터맨은 이런 자격 해서 엄청난 수입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존 롤스의 정의론의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존 롤스에 대한
어떤 정의론의 핵심적인 내용들,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이해 방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진행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존 롤스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거죠. 평가와 관련돼서 특히 능력주의자들의 비판도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지만 특히 자유지상주의자들, 같은 자유주의의 진영에 있다 하더라도 특히 자유라는 가치, 개인의 자유와 권리 이런 것들을 존중해야 된다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롤스한테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자유지상주의 경제학자 중에 한 사람, 앞서도 만나본 적이 있죠. 자유지상주의를 우리가 학습할 때 밀턴 프리드만, 그러니까 선택의 자유라는 이 책 속에서 이 자유지상주의 경제학자인 만큼 자유방임의 원칙,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로버트 노직처럼 최소국가론의 입장까지를 택하고 싶어하는 자유시장 경제의 옹호자이죠. 사람은 결국 공평한 삶의 조건을 바로잡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보다는 그러한 불공평한 현실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고 체념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왜?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자기 소유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죠? 자기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자기의 것이다라고 하는. 자기의 신체, 정신 그런 것도 자기 것이고 거기로부터 생겨나는 모든 결과들도 자기의 것이다는 자기 소유 개념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고난 자기의 것의 차이, 이것을 롤스처럼 자꾸 교정하고 바로잡아 가려고 그걸 공정하다는 이유로 그걸 평등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불공평한 것으로 평가하고 불공평한 걸 공평하게 바로잡아 가려다 보면 자기 소유를 부정하고 재능과 모든 것들을 다 사회가 개입해서 바로잡아 가야 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불공평하게 타고난 그 조건, 재능, 능력, 노력, 그 결과로 주어지는 보상들 이런 것들의 불평등을 그냥 받아들이며 사는 법을 가져야 터득해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존 롤스처럼 애써 자꾸 그런 걸 바로잡아 가려고 노력할 필요 없다는 거죠. 왜? 삶이라는 거 원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공평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 인생은 불공평한 법이라는 거죠. 왜? 자연이 그렇게 만들어줘요. 누구는 많은 재능을 타고나도록, 누구는 유복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도록, 아니면 누구는 미국과 같은 사회에 태어나서 우리처럼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영어 때문에 시달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불공평하다고 보고 그걸 정부나 국가가 교정해야 된다는 유혹을 자꾸 갖게 되는데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탄하는 적잖은 불공평에서 실제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불공평하다는 것들 속에서 우리는 많은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데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불공평하다고 하지만 불평만 할 게 아니라 그 불공평한 조건들을 잘 생각해 보면 그것에서 우리가 얻고 있는 이익이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하마드 알리,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미국의 탁월한 권투 선수가 있었어요. 거의 웬만한 선수 헤비급 챔피언을 수년 동안 독차지했었죠. 그래서 상대방 권투 선수들 그냥 그 해머 같은 펀치로 KO 시키고 또는 잽을 아주 날렵하게 빙빙 돌면서 펴서 잽을 뭐 나비처럼 잽을 날린다는 그런 표현을 듣던 대단한 권투 선수였죠. 위대한 권투 선수였죠.
그러니까 무하마드 관리는 타고난 어떤 재능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소질도 있고. 그래서 무하마드 알리는 권투라고 하는 재능 면에서 보면 탁월하게 타고나서 다른 권투 선수들이 보기에는 공평하지 못해 보여요. 그리고 이 무하마드 알리는 하룻밤에 수백만 달러를 벌어요. 경기 한 번 하고. 그렇죠? 그것도 수입이라는 면을 보면 공평해 보이지 못해요. 그랬잖아요, 나도. 요즘 시대에 그 참 어떤 주연 탤런트들은 1회 50분 촬영하는데 1억 원을 벌어. 어떤 사람은 열심히 어려서부터 노력하고 애써서 어떤 공부를 하고 뭔가 노력을 한 결과로 취직을 해서 또 열심히 한 해에 일해야 1억 원도 못 벌어. 부당해 보이죠. 불공평해 보이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무하마드 알리에 대해서 그랬던 거죠. 근데 우리들이 이런 불공평하다고 하면서 그 평등이란 가치를 자꾸 떠올리면서 불공평하다라고 불만을 표할 것이 아니라, 맞아요. 평등이라는 건 굉장히 추상적인 이상이에요. 이걸 추구하느라 자꾸 불만만 표할 것이 아니라, 이걸 추구하다 보면 알리가 하룻밤 경기에서 벌 수 있는 돈을 최하층 사람들은 부두 노동자는 하루 동안 열심히 노동을 해도 얼마 못 버는데 라고 우리가 불평하게 되겠죠. 그죠? 근데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알리가 하는 권투 경기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 동안 즐거워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 알리에게서 그런 많은 재능과 알리가 누리는 혜택들을 다 빼앗아 가버리면 그런 재미있는 권투 경기를 못 보게 돼서 불행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하마드 알리가 타고난 그런 권투 선수로서의 위대한 재능, 타고난 자질 이런 것들에 많은 보상을 해주니까 무하마드 알리는 그렇게 멋지고 재미있는 경기를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불공평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 쾌락과 기쁨이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평등을 추구하려고 그런 걸 교정하다 보면 그런 인생의 즐거움, 재미,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불공평한 인생을 우리가 즐길 줄 아는 지혜를 찾아 나가는 게 더 나은 거다. 자꾸 불공평한 것을 자꾸 불공평하다는 이유로 바로잡고 개입해서 시정하려고 하지 마라. 이게 이제 밀턴 프리드만의 어떤 비판인 거죠. 요즘 존 롤스와 같은 사람에 대한 비판인 거예요. 근데 존 롤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답할까요? 이렇게 최종적으로 답하는 내용을 듣고 우리가 뭐냐? 공정하다, 불공정하다는 것은 타고난 조건에서 찾을 게 아니다. 그건 제도적으로 우리가 공정하지 못한 현실 또는 공정한 사회 이런 걸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도적 문제의 차원에서 보고 이 제도, 룰이라고 하는 것, 사회의 기본 구조를 보다 공정하게 만들어가서 살아가야 불공정한 문제가 사라지는 거지. 그래야 모두가 공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지. 공정한 인생을 누려갈 수 있는 거지. 마치 불공정한 게 인생 자체인 것처럼 호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마치 그건 불공정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인생이 원래 불공정한 거야, 불공평한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라고 오히려 반박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존 롤스는 정의론에서 밀턴 프리드만의 견해에 반영된 그런 거 그냥 자기 위안식 조언이라고 거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이 그걸 보고 마땅히 존재해야 하는 방식인 것처럼 우리가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 재능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게 실제로 있는 거죠. 재능의 차이는 마땅히 그렇게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인 문제고 실제로 있는 것은 그냥 존재, 사실의 문제예요. 사실의 문제고, 그죠? 마땅히 어떠해야 한다는 것은 뭐죠? 당위, 가치의 문제예요. 가치. 가치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공정, 불공정을 따질 수가 있어요. 공정한 가치, 당위를 마땅히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못했구나. 공정, 불공정은 가치의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사실, 인생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의 문제예요. 재능이 있네, 없네는 건 사실의 문제예요. 누가 재능을 많이 타고났다? 누가 달리기를 잘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건 사실의 문제예요. 이걸 두 개를 구분해서 생각해야지 우리가 공정하다, 불공정하다는 도덕적 가치의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마치 이런 꼴이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대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주장하죠. 그러다 보면 자기가 살고 있는 걸 그대로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거죠. 그러지 말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말은 뭐냐? 자기가 이게 옳다, 이게 가치 있다 생각했으면 옳고 가치 있는 방향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라는 거죠. 체념하고 살고 주어진 대로 사는 사람은 그냥 사는 대로 조건, 사실 그대로 그냥 이걸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그 뭐냐? 생각하는 대로 살아라는 것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어떤 게 가치 있고 어떤 게 더 옳고 어떤 게 더 공정한 일인지 어떤 게 더 정의로운 건지를 우리가 미리 판단해야 되는 문제지. 프리드먼처럼 그냥 인생은 그런 거야 라고 받아들이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재능이 분배되는 방식과 사회 환경의 우연성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제도를 강제하는 것은 언제나 문제가 있기 마련이며 그러한 부당함은 인간의 합의에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거부해야 한다. 이 말은 이제 프리드먼 같은 사람들의 생각인 거죠. 이 부분이. 그죠? 그러니까 뭐든 다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데도 다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고 부당한 조건 사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부당한 것은 어떻게 해도 부당한 문제들이 결함이 있는 건데 자꾸 그것들을 자꾸 이제 바로잡아야 된다는 이유로 뭔가 교정하려고 하고 정부가 개입하고 그러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에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건 잘못하면 뭐냐? 그런 부당함은 우리가 그냥 흘려 넘겨야 된다라고 하는 구실로 또 그거 부당함을 그냥 묵인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장이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태도, 죽음이라는 건 자연스럽잖아요. 누군가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게 엄연한 사실이죠. 이게 사실적인 자연적 사실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죽어요. 근데 그 자연적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이걸 거부하는 사람은 미련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마치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부당한 조건, 현실 그런 것들을 묵인하지 않는 거.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 걸 마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취급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불공정한 것들, 부당한 것들, 그걸 남녀가 다르게 태어나는 것은 남자로 여자로 태어나는 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이죠. 사실이에요.
자연적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여자는 이래서 안 되고 남자는 이래서 괜찮고 이래도 괜찮고 이런 것들은 그 사실에 대가 어떤 가치를 개입시켜서 불공정한 어떤 문제, 남녀의 차별이라고 하는 불공정한 어떤 가치관이 개입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묵인하면 안 되죠. 이 가치를. 불공정한 가치를 묵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남자, 여자의 구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과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 이건 뭐냐? 이 두 문제를 구분해내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비판이에요. 마치 이 사실의 문제를 마치 우리는 도덕적 자격의 문제로 연관시키는 태도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자연의 분배 방식은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불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죠. 자연의 분배 방식은 그냥 자연인 거예요. 그냥 태어나는 조건. 재능을 갖고 태어났다, 재능이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태어나는 조건이잖아요. 재능을 분배해 줬잖아요, 자연이. 누구는 재능을 많이, 누구는 재능을 조금 갖고 태어나도록 하지만 이거 자체는 이게 이제 사실이에요. 이거 자체는 우리가 공정하다, 불공정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인간이 태어나면서 어떤 사회에 태어나요? 미국인으로 태어났다, 한국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도 또는 조선시대에 태어났다, 지금 대한민국 시대 21세기에 태어났다 이런 사회적 조건도 결국 부당하다 또는 부당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그건 타고난 요소, 그냥 이런 사실일 뿐이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일 뿐인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치를 부여해주고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대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냐? 우리가 제도적인 문제고 법률적인 문제고 사회 문화 우리들의 가치관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녀로 다르게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남녀를 어떻게 대우해 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남녀에 대한 가치관의 문제고 제도적이고 법률적인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남녀 고용 평등법 같은 차별금지법 같은 그런 것들은 제도적인 거잖아요. 그 제도적인 문제로 통해서 우리가 공정한 제도다, 불공정한 제도다라고 하는 문제가 가치 구분이 생겨난다는 거죠. 이걸 주목해야 되고 결국 우리들이 할 수 있고 사람들이 함께 노력하고 합의해내고 결정할 부분은 이 부분인 거지 이 부분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롤스도 이 부분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보완해 나가야 될 것이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운명을 공유할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은 사실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그 사실에 어떤 부분들이 우연히 주어져 있고 또는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고 그런 사회적 환경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결과들은 우리가 사회적 공동의 차원에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도록 함께 나누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제도를 마련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롤즈의 관점이라는 거죠. 자, 롤즈는 이렇게 제도의 문제에 주목해서 결국 도덕적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합법적 권리의 문제로 우리의 모든 분배 문제를 다루어야 되고 그런 분배 문제 속에서 우리는 공정한 분배, 불공정한 분배가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더 공정한 분배의 문제를 찾아 나가려면 결국 우리들은 가상적 합의의 결과로 마련될 수 있는 차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이 정의의 원칙을 따라가는 방식이 보다 더 공정한 제도일 수 있고 그 방식에 의해서 우리들은 사실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선천적이고 사회적 환경에 의한 그런 차이와 거기로부터 빚어지는 불평등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입장에서 자신의 정의론을 어, 제시했다라고 우리가 평가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분량이 길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앞에 많은 그 도덕적 원칙들과 또 연결시켜서 비교하고 검토해야만 존 롤스의 그 정의론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설명의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네요. 이 점 여러분들이 잘 헤아려서 이해해 주시리라고 기대를 하고 이제 다음 시간 8주차 때는 덕윤리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새로운 교재로 우리가 넘어가야 되겠죠. 이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의 우리의 두 번째 교재의 이제 서론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교재의 전반적인 내용을 좀 이해시켜주고 미리 앞서서 그 필요성을 좀 던져주는 그런 강의 내용을 영상으로 꾸며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존 롤스의 그 학습을 하느라고 여러분들이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